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엘 GPU,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엘 GPU는 지금 한창 만들고 있는 호퍼 GPU를 잇는 차세대 GPU입니다. 이 호퍼가 나온 게 작년인 2022년인데요. 고작 2년 만인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 또 신작인 블랙엘 GPU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차기 아키텍처 이름인 블랙엘은 통계, 게임 이론 및 정보 이론 전문가인 데이빗 헤럴드 블랙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이제 차세대 GPU가 매년 2년마다 매 2년마다 출시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 AI 프로세서 경쟁의 핵심인 GPU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암페어, 호퍼, 블랙엘이 매 2년 주기마다 새롭게 나온다는 점 자체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점입니다. 최고 GPU 업체인 엔비디아로서도 챗 GPT 등장, 그 AMD의 추격, 그리고 독립형 GPU 시장에서 인텔 합류 등으로 과거의 성과에만 안주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호퍼도 기술적 진화가 많았습니다. 서버 GPU인 호퍼 100, H100 GPU 같은 경우는 TSMC의 4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이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HBM3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칩에 우겨 넣는 트랜지스터 개수도 800억 개에 달합니다. 아시다시피 GPU는 모바일 AP만큼 공간 제약이 덜함에도 벌써 4나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드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 제작 노드 경쟁 같은 경우는 최근엔 작은 칩이기 때문에 성능보다는 저전력에 특화된 모바일 AP, 그리고 큰 칩이기 때문에 저전력보다는 성능에 최적화된 CPU, GPU 등 일반 프로세서 간 구분이 무색해질 정도까지 왔습니다. 예전만 해도 AP에서 최첨단 노드를 가장 먼저 활용하고 2년 뒤쯤에나 2, 3년 뒤쯤에나 그 CPU, GPU 등의 최첨단 노드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AP와 일반 프로세서의 최첨단 노드 적용 시기가 시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블랙엘에 대한 소식은 유명 팁스터인 코파이트 발입니다. 그런 만큼 아직 오피셜은 아닌데요. 이 대략적인 정보의 흐름을 따라가는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블랙엘의 적용 노드는 3나노로 TSMC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코파이트는 맞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그간 파운드리 파트너를 바꿔왔었는데요. 16나노에서 만들었던 파스칼 GPU, 12나노에서 만들었던 튜링 GPU는 모두 TSMC가 맡았지만 8나노 암피어 GPU는 삼성으로 갈아탔던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이번 호퍼 GPU와 블랙엘 GPU는 또 TSMC가 다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TSMC 3나노의 경우는 웨이퍼 장당 가격이 2만 달러일 만큼 고가의 노드입니다. 그래서 GPU 가격도 상당히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랙엘의 경우는 인공지능 연산 등 고차원 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고, 그래서 호퍼처럼 고대역 폭 메모리인 HBM이 탑재될 것입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는 뛰어난 설계 실력으로 시장을 평정해온 업체입니다. 그 암페어 GPU만 해도 삼성의 8나노 공정으로 만들었는데 당시 경쟁사였던 AMD는 7나노 GPU를 내놨던 때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CPU든 GPU든 프로세서 성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 노드보다는 설계입니다. 만약 특정 팹리스가 설계한 동일한 칩을 8나노 공정으로 했느냐 7나노 공정으로 만들었냐를 따진다면 당연히 7나노가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를 하는 팹리스가 다를 경우에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AMD 같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파운드리 공정 수준만 갖고 칩의 성능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설계도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칩이 다를 때는 그 팹리스가 확보하고 있는 설계 역량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8나노로 만들어도 AMD가 7나노로 만든 것보다 엔비디아 칩 성능이 좋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8나노, 7나노 공정이야 비슷비슷하지만 칩의 경우 연산을 담당하는 코어 수, 설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더 근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번에 나온 그 블랙엘의 파운드리 파트너의 경우는 TSMC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TSMC의 3나노 수율이 생각보다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삼성에게도 기회가 없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3나노 양산의 안정적 마무리에 달린 이슈라고 봅니다.
이 블랙엘과 관련해서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메모리 이슈인데요. 블랙엘 GPU는 GDDR7 메모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메모리 분야에서 마이크론과 협업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맞춤형 그래픽 D램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GDDR6X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메모리 분야에서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 사양 메모리 탑재에 대한 압박감이 프로세서 업체 입장에서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삼성은 메모리 분야에서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의 그래픽 D램 파트너십을 깨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GDDR6X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의 엔비디아를 위한 맞춤형 칩입니다. 기본적으로 GDDR6X는 GDDR6에서 번영된 버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GDDR6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공정이 살짝 다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지 않는 GDDR6X를 내놓은 것은 바로 엔비디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D램이나 그래픽 D램이나 모든 메모리는 표준 칩이라 사양이 똑같지만 팹리스들이 더 좋은 칩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메모리 업체에 자신만의 메모리, 그러니까 표준 칩이지만 자신만의 메모리를 위해서 살짝 변형된 성능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마이크론이 그간 엔비디아를 도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인 2022년 여름 7월께 삼성이 차세대 GPU용 그래픽 D램인 24기가 BPS GDDR6를 개발해서 내놨었는데요. 당시 주목할 부분이 GDDR6의 속도였는데 이전 GDDR6의 최대 속도는 18기가 BPS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24기가 BPS를 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24기가 BPS 정도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GDDR6X보다도 더 빠릅니다. GDDR6X 같은 경우는 21기가 BPS이기 때문에 삼성의 24기가 BPS에 못 미쳐서 엔비디아가 오랫동안 마이크론과 계속 그 협력 관계를 가져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그래픽 D램 파트너십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파탄이 나지는 않은 상태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은 24기가 BPS GDDR6 메모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6W 메모리도 공개했습니다. 이 6W는 GDDR6와 동일한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대역폭과 용량은 2배로 늘린 메모리입니다. 마이크론 제품만을 썼던 엔비디아가 블랙웰 출시를 준비하면서 삼성의 그래픽 D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그 블랙웰 GPU가 단일 다이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엔비디아는 AMD의 칩넷 전략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제 시간에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더 많은 장점을 유지하는 모노리식 다이를 엔비디아가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AMD 칩넷 같은 경우는 다이를 여러 군데서 맡겨서 다른 공정으로 제작하고 한 번에 이제 그것을 묶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작 비용이 떨어지는, 제작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 같은 거는 모노리식 장점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지점도 앞으로 GPU 경쟁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